30대 후반부터 체력 없이 근력만 무작정 올리면 운동을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도만 올리면 몸이 좋아지기 전에 운동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고 회복은 느려서 우리 뇌는 운동을 하기 싫고 힘든 일로 기억하게 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마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곤한 행동일수록 마찰 비용이 크다고 느껴 자꾸 피하려 합니다. 반대로 체력이 받쳐주면 피로가 줄고 헬스장 문을 여는 시작 장벽도 낮아집니다. 결국 운동을 오래 끌고 가는 사람들은 의지가 남다른 게 아니라 덜 지치는 몸을 먼저 세팅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왜 30대 후반 이후에는 근력보다 체력이 먼저인지 지치지 않고 오래 운동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누구는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시작하고, 누구는 살이 쪄서, 또 누구는 거울 속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헬스장을 찾습니다.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본질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체력이 너무 떨어졌다는 느낌 때문에 운동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계단인데 이제는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퇴근하면 운동은커녕 소파에 시체처럼 눕고 싶고, 주말에 온종일 쉬어도 몸이 계속 무겁습니다. 그래서 문득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이제 운동 좀 해야겠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만성피로 때문에 퇴사까지 고민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순히 운동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상 자체가 버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잡습니다. 분명 체력이 부족해서 운동을 시작해놓고 헬스장에 입장하는 순간 갑자기 목표가 몸짱으로 바뀝니다. 더 무겁게 들려고 경쟁하고, 더 세게 몸을 몰아붙이고, 눈에 보이는 몸의 변화부터 빨리 만들려고 조급해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보기 좋은 몸을 넘어서 기초대사량, 혈당 조절, 관절 안정성, 허리 건강, 그리고 전체적인 자세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바로 순서입니다. 30대 후반 이후에는 체력 기반 없이 근력 운동 강도부터 무작정 밀어붙이면 몸이 그 강도에 적응하기도 전에 피로가 저축되듯 먼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몸은 생각보다 안 좋아지고 운동 끝나고 개운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몸살 난 것처럼 무겁습니다. 결국 다음 운동을 가야 할 시간이 오면 마음속에 부담감부터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체력이 부족하면 근력 운동의 질 자체도 뚝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하체 운동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은 아직 몇 번 더 들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데 심폐 체력이 낮으면 숨이 먼저 차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뜁니다. 머리가 멍해지면서 다음 세트의 집중력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면 자세가 무너집니다. 타깃 근육으로 가야 할 자극은 흐려지고 애처는 허리나 무릎 관절이 무게를 억지로 버티게 됩니다. 부상 위험은 치솟고 정작 우리가 원하는 근성장은 멈추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초반에는 근육의 외형 변화보다 체력의 변화가 먼저 와야 합니다. 사람이 운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은 변화가 느껴지는 재미인데, 실제 연구들을 보면 심폐체력은 생각보다 비교적 빠르게 올라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작하면 보통 이 주에서 4주 정도만 지나도 계단 탈 때 숨이 덜 차고 세트 간 회복이 빨라지며 일상에서 느끼는 피로가 줄어드는 걸 피부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들도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체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반면 근육의 외형적인 변화는 훨씬 더 느립니다. 거울로 보이는 눈에 띄는 근육량 증가나 체형 변화는 보통 최소 12주 이상은 꾸준히 지나야 겨우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0대 후반 이후에는 회복 속도와 호르몬 환경이 20대 시절 같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더 천천히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초반부터 오직 몸 모양의 변화만 기대하고 덤비면 생각보다 쉽게 지치고 실망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듯 내가 지치지 않는 체력이 먼저 올라가는 재미를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웨이트 트레이닝의 질이 올라가고 운동하러 가는 길에 무서움이나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조금씩 운동의 재미를 붙여야 비로소 운동이 완벽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근력도, 근성장도, 체형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30대 후반 이후의 몸을 위해 체력을 확실하게 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강도 인터벌 운동. 짧고 강하게 움직인 뒤 다시 짧게 휴식하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벌 사이클이나 러닝머신에서 30초 동안 폭발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60초 동안 가볍게 쉬는 것을 한 세트로 묶어 반복하는 겁니다. 맨몸으로 하신다면 제자리 빠르게 뛰기, 무릎 높이 들기, 버피 테스트 같은 종목들이 아주 좋습니다. 실제 경험자들의 생생한 후기만 봐도 한두 달 만에 몸의 활력이 달라졌다는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이 운동이 강력한 이유는
우리 세포 속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움직여도 훨씬 덜 피곤해하는 효율적인 몸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플랭크. 플랭크는 언뜻 가만히 엎드려 있는 단순한 동작 같지만 몸 전체의 기초 체력과 안정성을 만드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중심인 코어 힘이 약하면 근력 운동을 할 때 자세가 쉽게 무너지고 허리나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플랭크를 하실 때는 허리가 아래로 꺾이거나 엉덩이가 하늘로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복부에 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일직선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30초씩 딱 3세트만 올바른 자세로 버티는 것을 목표로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 우리가 낮에 열심히 운동하고 소모한 체력을 실질적으로 복구하고 채워넣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잠을 잘 때입니다. 잠자는 동안 깊은 휴식이 일어나며 지친 근육과 세포가 회복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안정되며 하루 동안 쌓인 뇌의 피로, 물질이 청소됩니다. 따라서 매일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체력 관리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시작한 분들을 봐도 수면을 잘 챙기면서 어느 순간부터 알람 없이도 개운하게 잠에서 깬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모든 음식 섭취를 끝내는 것이 숙면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번째, 과식을 줄이는 식습관. 음식을 배부르게 많이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졸음이 쏟아졌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우리 몸의 유한한 에너지와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즉 과식은 내 몸에 체력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게 만들어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가장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평소 먹던 식사량에서 딱 10에서 15% 정도만 줄여서 먹고 최대한 천천히 씹어 삼키는 것입니다. 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직전, 약간 아쉬울 때 수저를 내려놓는 습관 하나만 만들어도 일상에서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 섭취와 혈당 관리. 음식을 먹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하실 때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을 활용해보세요.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내리면서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단백질은 근육과 에너지를 합성하는 필수 재료이므로 몇 끼 충분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추가로 운동 효율을 더 높이고 싶다면 크레아틴을 하루 5g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체력 향상과 세트감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0대 후반 이후의 운동에서 근력 운동이 필요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언제나 핵심은 순서입니다. 체력이라는 든든한 밑바탕 없이 근력과 무게만 먼저 밀어붙이면 내 몸이 멋지게 바뀌기 전에 운동이라는 행위 자체가 먼저 싫어지고 부담이 됩니다. 체력이 먼저 탄탄하게 올라와 주어야 운동이 덜 힘들고 다음날 회복이 빨라지며 운동하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져 마침내 인생의 좋은 습관으로 정착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어야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근성장과 멋진 몸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의 운동이 여러분 삶의 억지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열정만 앞서서 운동 시작했다가 금방 방전되어 지치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